자, 일단은 엑셀을 열게요. 기본 세팅을 먼저 할 거예요. 새 통합 문서를 누르고요. 일단은 A열의 열너비를 1로 맞추겠습니다. 열너비를 1로 맞춰주시고 시트를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하세요. 2번, 3번. 그 다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고쳐주세요. 자, 제1작업을 선택하시고 이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비사셀에 클릭하신 후에 작성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적고 여기서는 이제 Alt 엔터를 치는 거였죠? 단위 땡땡년. 한 셀의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을 때 Alt 엔터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 IT 업종 계약 비율은 3칸을 합칠 거니까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고 또 범위 잡을게요. 병합. 이렇게 하면 3칸이 합쳐지는 거죠. 업종도 작성하겠습니다. 주층 주일 19 빼기 12 빼기 2 이렇게 적고 엔터 치면 이렇게 연월일 형식으로 적힐 거예요. 빼기나 슬러시가 날짜 구분하는 거였죠. 18 빼기 3 빼기 28 이런 식으로요.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18 빼기 7 빼기 20 19 빼기 20 빼기 21 이런 식으로 연월일이 지금 2019년 10월 20일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연도 두 글자 월 빼기 1 이렇게 적으면 이게 날짜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보증금 보증금 적었고요. 월 임대료 자, 월 임대료랑 보증금의 경우는 원화 표시가 있고 중간에 쉼표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범위를 잡아서 형식을 회계 형식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넓혀 보시면 제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셀 서식의 테두리에서 양쪽에 크로스 X자 모양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양 그러면 대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작성하신 후에 가운데 정렬할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기본 데이터가 완성됐죠? 자, 입주 순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입주 순위는요, 정의된 이름 입주일을 사용하래요. 근데 우리가 요거 모양은 만들었는데 아까 이름 정의를 안 하셨다면 한번 이름 정의를 해보죠. 이 5에서부터 이 12셀까지 범위를 좀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범위를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다 입주일이라고 적겠습니다. 입주일 엔터. 그러면 요게 이름 정의가 끝난 거예요. 자, 입주 순위 다시 해볼게요. 정의된 일은 입주일,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입주일이 가장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구하래요. 여러분들 이 입주일이라는 거는요, 날짜인데요. 이 날짜는 엑셀에서 각각의 고유 숫자가 있어요. 잠깐 제가 날짜를 일반으로 잠깐만 바꿔볼게요. 이런 식의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일이 만약에 빠른 날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2017년 8월 9일 요 C마주가 제일 빠르죠. 얘가 만약 일반으로 보면은 429565로 제일 작은 값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해드리느라고 그냥 일반 서식으로 바꿔보지만 내용을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가 작은 날짜, 그러니까 이전 날짜라고 한다면 작은 순서로 1등이 되게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주일이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구하고 결과값 뒤에 위를 붙이시오 라고 하네요. 그럼 입주 순위를 구해볼 때 등호를 적고 랭크 EQ 순위를 구할 거니까 랭크 EQ를 선택해 주시고 이 넘버는 해당하는 입주일, 해당 줄의 입주일, SBC의 입주일을 찍어야겠죠. 지금 클릭하시고 쉼표. 자,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예요. 그래서 입주일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요. 내림차순은 큰 순서가 1등이 되는 거고 오름차순이 작은 순서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입주 순위가 구해져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값 뒤에 문자로 위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연산자인 %를 붙일 거예요. 자, 입주 순위 우리 구해 놓았던 걸 더블 클릭해 보면 랭크 EQ로 구한 구문이 보일 텐데요. 이 뒤에다가 커서를 찍으시고 7번 위에 %, 그리고 따옴표로 요 뒤에다 위라고 적어주세요. 그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입주 순위가 몇 위의 형식으로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글꼴 정렬은 일반적으로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랬으니까 입주 순위는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입주 순위 구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랭크 EQ를 이용해서 구하는 구문입니다.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이 5셀이 입주일 범위에서 작은 순서로 1등, 요거를 뜻해요. 요거는 랭크 EQ에서 보면요. 랭크 EQ가 우리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인수일, 범위, 옵션 요런 순서예요. 여기가 이제 해당 값이죠.
값이 되겠고, 요 입주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 범위가 간단하게 말하면 범위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 범위에서, 이거는 1이라는 거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작은 순서가 1등이 되게 하는 거. 작은 순서가 1등이 되게 해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n%, 요거는 이제 문자열 연결자죠. 요 표시 n%가 문자열 연결자를 뜻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자를 그냥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자열 연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아마 어렵게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서 내림차순을 뜻해요. 네. 네, 여기가 내림차순. 아, 오름차순, 죄송해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이 작은 순서가 1등이 되는 거고, 내림차순은 큰 순서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름차순은 아까 1이고, 내림차순은 0 또는 생략을 한 게 내림차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점수를 말하면 점수는 값이 큰 게 1등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림차순이다 보니까 0 또는 생략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날짜가 빠른 게 1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값이 1등이 돼야 돼서 오름차순인 1을 적은 거예요. 자,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 그래서 요 이오셀이 입주일 범위에서 작은 순서로 1등을 뽑아서 그 뒤에다가 윗자를 붙여라, 이렇게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네. 따옴표 안 써요? 어디요? 일주일 아, 요거는 글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름을 정의했잖아요. 요 입주일 이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 정의한 거라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요. 원래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입주일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입주일로 적히는 게 아니고 아마 25셀에서부터 22셀 이런 식으로 범위로 잡히게 되겠죠. 여기는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입주일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고를 한번 해볼게요. 비고.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곱하기 365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90 이하이면 재계약, 아니면 공백으로 구하래요. 그럼 일단 계산을 좀 먼저 해볼까요? 자, 일단 등호를 적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입주일을 찍을게요.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곱하기 365, 그 다음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는 여기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today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today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로 인수는 없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뭔가의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지금 이게 날짜 함수를 썼다 보니까 날짜 형식으로 변환이 됐는데, 얘가 실제로 일반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351, 예를 들어서 뭐 629일 마이너스 뭐 97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값이 90 이하면 재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재계약이 되거나 공백이 돼야 되므로 얘를 하나의 값으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if 지금 요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90 이하면 쉼표 따옴표 재계약 계약이 됐잖아요. 계약.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적으세요.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아까 값은 90 이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빈칸이 나오고요. 요 마이너스 떠 있는 애들, 즉 90 이하의 것들은 모두 다 재계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식이에요. 이 논리값이 맞으면 참값 아니면 거짓값 요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if문으로 보았을 때 여기까지가 논리식.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인수가 참값. 그러니까 얘가 사실이면 요 값을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아까 90 이하가 아니면 나머지는 여기 거짓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하다 보면은 얘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 첫 번째 값을 입력하는 거고 이 조건이 틀리면 두 번째 값을 입력하는 게 if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가 구할 때 이 today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오늘 날짜를 뜻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호셀이 입주일, 그쵸? 네. 얘를 좁히니까 같이 작아지네. F5셀이 계약기간. 그러니까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곱하기 365.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대로 한 거예요.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 요거는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today로 구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얼마씩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려 본다면 아까 입주일 요 날짜 있죠. 이 날짜에다가 곱하기 플러스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근데 3년에 곱하기 1년이 365일이니까 365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의 날짜 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입주일이 2019년 12월 2일이고 거기 플러스 3년어치를 더한 거예요. 그런 값에 빼기 오늘 날짜를 빼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런 어떤 날짜가 보이는데 이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일반으로 보면 350일 이런 어떤 남은 날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 3월 28일에 입주를 한 사람은 계약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가 입주일이 끝난 계약 기간이죠. 근데 오늘 날짜는 언제예요? 2022년이잖아요.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났죠. 그러니까 재계약해야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2019년 12월 2일 날 입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3년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죠. 그러면 우리 생각했을 때 어때요? 계약 기간이 남았죠. 그거 계약 기간이 남았나 안 남았나 따지기 위해서 요 식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은 책에 적혀 있어요. 네, 수식이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남은 날짜가 350일 남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계산 날짜, 즉 남은 날짜가 90일 이하냐 그걸 따질 거거든요. 왜냐면 3개월 안에 이제 재계약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90일 안에 들어간다면 재계약을 하겠지만 이 첫 번째 이 집은 이 첫 번째 여기 입주일 여기 있는 집은 350일이 남았기 때문에 따로 계약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빈 공간.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빈칸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나온 거고, 얘는 이미 지나갔죠. 마이너스 629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계약해야겠죠. 재계약. 이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한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어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IT 업종 계약 비율 %입니다. IT 업종 개수 나누기 업종 전체 개수로 구한 결과값에 셀 서식을 적용해서 % 수치로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는 count if랑 count a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count if부터 설명하자면, count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어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라가 count if예요. 반면에 count a는 그런 게 아니라 조건하고 상관없이 셀이 비어있지 않은 셀을 다 세는 거예요. 숫자든 문자든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는 걸 count 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IT 업종 계약 비율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 이 업종 전체들 중에서 IT가 몇 개인가 그걸 세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실 때 등호 적어서 count if range라는 거는 범위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 즉 업종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을 뜻합니다. 지금 내가 구할 건 IT 업종을 구할 거기 때문에 문자로 따옴표 IT라고 적어요. 그리고 따옴표 닫고 괄호를 닫을게요. 자, 이대로 엔터를 치면은 지금 이 범위 중에서 IT 개수를 세줄 거예요. IT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전체 업종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 4개다. 요거를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count if로 구한 값을 나누기 전체 업종 개수로 나눠줘야 계약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unt a를 이용해서 업종 범위를 잡으면 이 범위 안에 다 채워져 있잖아요. 이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가 8개니까 8을 뽑아줄 거예요. count a에서는. 그래서 4 나누기 8은 즉 결론적으로 0.5. 그쵸? 2가 마이너스 0.5. 그쵸? 2분의 1이 나오는 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로 만들려고 했다면 여기 백분율을 눌러주시면 % 형식으로 나오겠죠? 50%. 그래서 3번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count if랑 count a에 대한 건데,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범위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count a는 숫자든 문자든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다 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범위라고 해놓으니까 괜히 헷갈릴까봐 범위라고 다시 고칠게요. 그래서 count if로 일단 범위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수를 센 다음에 count a로 해당 그 전체 범위를 구한 거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이 조건 범위를 나눠주니까 그 개수가 비율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IT 업종 입주업체의 월 임대료 합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뒷섬 함수를 쓰래요. 자, 우리가 뒷섬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썸이라고 하는데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해서 지정한 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게 뒷섬이에요. 근데 쓰는 방식이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범위를 다 잡고 그 중에 내가 합을 구할 열 번호를 찍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를 잡는 게 뒷섬의 방식이에요. 해볼게요. 자, 지금 구할 게 이 부분이죠. 보증금이 아니네. 여기 밑에네요. 그죠? IT 업종 입주업체의 월 임대료 합계 요거 구할 거죠. 여기다 커서를 놓으시고 등호 적고 뒷섬. 자, 뒷섬 적으면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범위예요. 그쵸? 그래서 표범위를 잡는데 B4에서부터 일단 그냥 J12까지 그러니까 병합되지 않은 진짜 데이터 범위들 있죠? 이 표 데이터 범위를 쫙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쉼표. 필드라는 거는 뭘 구할 거냐면 우리가 월 임대료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클릭.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라는 건 조건 범위예요. 이 조건이 뭐냐 봤더니 IT 업종 입주업체의 월 임대료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IT인 게 조건이겠죠. 그래서 C4에서부터 C5 여기 IT인 거 요게 이제 조건이니까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월 임대료 합계가 나옵니다. 자, 뒷섬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아까 범위,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할 값. 구할 열 값. 요 부분 H4라고 제가 적었는데 H4를 찍었는데요. 실제로 H4를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H4 대신에 그냥 일곱 번째 열이다. 그래서 7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월 임대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적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운표에서 월 임대료 이런 식으로 내가 필드명을 적으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는 안 적기 때문에 아마 얘를 찍거나 아니면 열 번호를 세는 형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구할 열. 그 다음에 C4, C5 요게 이제 조건이었죠. 네, 요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뒷섬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요.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0페이지 문제 유형 2번 할 거고요. 일단 데이터를 좀 적어주세요. B사셀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영어로 적혔네요. Alt 엔터. Alt 엔터. Alt 엔터. Alt 엔터. 비고 고객명. 밑골 적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빼기 2 빼기 5 하면은 이렇게 적혀요. 이게 일일이 적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시간이.
아니다. 여기 오타가 났었구나. 자, 부품비, 수리비용, 정비총액 적을 때 숫자들 쭉 적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 잡고 하면은 숫자를 다 적고 엔터 치면 요 옆으로 넘어가서 적힐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부품비, 수리비용, 정비총액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X자 칠 거니까 셀 서식에 테두리를 왼쪽, 오른쪽 확인.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할 것들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세요. 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가 있는데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고객 정보로 정의하래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까지를 이름 정의를 해서 고객 정보라고 적어주세요. 고객 정보 엔터. 때 정비총액 단위원의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되 이번에는요 값이 큰 게 1등이래요. 이럴 때는 내림차순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일단은 랭크 EQ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if를 이용해서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고 있는 데다가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호 적으시고 여기에서 일단 랭크 EQ 넘버라는 부분이 해당 값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비총액이 들어가야겠죠. 정비총액이 큰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정비총액 값인 H5셀을 찍으세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총액의 범위를 잡습니다. 쭉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 잡은 이 범위는 아까 이름 정의를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얘를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바로 이 상태에서 F4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앞뒤에 이렇게 달러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쉼표. 오더라는 건 정렬 방식인데요. 내림차순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제가 내림차순을 고를게요. 따닥 하고 일단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고가 1, 2, 3, 4, 5, 6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랭크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간단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if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이 비고 구한 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랭크 EQ로 구한 이게 하나의 그냥 글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요 랭크 EQ 앞에다가 if 적어주세요. if 괄호하시고 이 랭크 EQ로 구한 요 순위가 지금 보니까 4까지만 표시하랬잖아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 4.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쉼표하시고 뭐가 나와야 돼요? 순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랭크 EQ 구문을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빈칸을 넣어라.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1, 2, 3, 4등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제가 왜 랭크 EQ에서 돌아다녔는지 알 것 같죠? 한꺼번에 하면은 좀 많이 힘드실 거라 돌아다녔습니다. 요게 전체 수식이고요. 실제 이거 파워포인트를 따로 안 열어도 되긴 한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적고는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다. 일단 그래도 이거 유형 문제까지는 한번 이렇게 저도 적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번 건 좀 길죠?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엔터 쳐서 좀 내려놓을게요. if 만약에 랭크 EQ로 구한 건 순위를 구한 거예요. 랭크 EQ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자,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찾는 값이죠. 값이 되겠고요. 얘가 값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찾는 범위. 그쵸?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얘가 지금 0으로 넣었다는 건 내림차순을 뜻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은 큰 순서가 1등인 거. 이게 내림차순인데 내림차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값을요 0을 안 적고 이렇게 적어도 똑같이 나와요. 자, 일단은 얘가 어떤 얘기냐면 랭크 EQ로 구한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4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본 이 부분까지가 조건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방해하네. 얘가 이제 조건절 논리식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가 참값이면 랭크 EQ로 구한 요 부분 복사한 부분이긴 한데 요렇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참값일 때, 그쵸? 그리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즉 4 이상인 4보다 초과하는 경우, 이게 이제 거짓값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거짓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랭크 EQ로 값을 구한 것까지를 일단 이해를 하셨다면 그걸 한 덩어리로 보세요. 왜냐면 구문이 길어지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해하려면
힘들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순위잖아요. 순위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1등, 2등, 3등, 4등까지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 나오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힘든 거 압니다. 근데 네. 어디? 네. 예, 맞아요. 엑셀 함수 부분에 랭크 EQ 통계 함수에 있거든요. 예, 랭크 EQ는 랭킹,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EQ는 equal. 해서 같은 등수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 공동 3이면 3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 그게 랭크 EQ인데요. 어쨌든 범위에서 셀이 몇 번째 순위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 구할 때 주로 쓰는 함수가 랭크 EQ예요. 그리고 뒤에 옵션이 아까 0이나 생략을 했을 때는 큰 순서가 1등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순위를 구할 때는 값이 큰 게 1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림차 순위 기본값인 거고, 근데 보면은 생일이 빠른 사람이 또 1등인 경우가 있어. 또는 달리기 그 점수가 달리기 그 초가 빠른 사람이 1등인 경우가 있죠. 또 벌점 같은 경우는 적은 사람이 1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몇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값이 크면 1등이 아니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옵션이 1이면 오름차 순으로 작은 값이 1등으로 체크가 되게 하는 함수예요. 네, 얘가 바로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순위를 구했더니 이 값이 4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등, 2등, 3등, 4등이면, 그죠? 그러면 순위가 나오게 해라. 어차피 여기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즉 5, 6, 7, 8등은 빈칸을 넣어라. 이런 뜻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사리처럼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6이 방임은 장애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결과값 뒤에 원을 붙이시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엔진 정비부서의 정비총의 평균, 여기를 계산할 거니까 등호 적고 뒤에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쉼표. 정비총액의 평균이니까 정비총액을 찍으세요. 클릭. 쉼표. 그 다음 조건이 엔진 정비부서의 정비총액 평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부서가 엔진인 거.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굉장히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다 원을 적으라고 했으므로 이 뒤에 %, 따옴표 1을 적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번 문제. 디에버리지를 활용한 예제였죠. 근데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범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어느 열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이게 열이에요. 그 대상 열. 구할 열이다. 구할 값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얘는 이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조건절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열 값을 에버리지니까 평균을 구해서 그 뒤에 문자열 연결자죠. 요게 %가 네, 문자열 연결자. 이 문자열 연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 문자 원을 붙여준 거예요. 실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디에버리지 뒷섬 나오면 쉬워요. 자,
뒤에 버리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요거 잘 되면 썸이프도 마저 할게요. 이번엔 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썸이프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에서 등호 적고 썸이프. 썸이프는요. 조건에 만족하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range라는 거는 조건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비부서가 도색인 걸 찾아야 되니까 range는 정비부서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조건이죠. 그럼 내가 찾을 게 이제 도색이니까 문자 따옴표하고 도색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 쉼표. sum range는 더할 범위예요. 우리 정비총액 합을 더할 거니까 정비총액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와요. 이게 썸이프예요. 얘가 조건 범위. 얘가 이제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인수 요거 들어간 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범위가 합을 구할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제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썸이프 자체도 보면은 얘거든요.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그죠?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의 합을 구하는 거고, 여기 이제 조건 범위가 우리가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 합이니까 정비부서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 조건이 도색을 찾을 거니까 도색을 적었던 거고요. 그 다음 내가 구할 값, 합의 범위가 정비총액 합 범위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번 구해보세요.